자, 그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씩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어요. 먼저 걸린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저기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네. 성계백산, 네. 108동인데요. 네. 올해 얼마 전에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네. 9,500에 27평을 구매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고 비쌀 때 구매해가지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향후 전망 궁금하시고요. 예, 예. 몇 평대 지금 보유 중이시다고요? 27평이요. 27평이요? 네. 네, 좋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지금 매수는 하셨는데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시고 너무 예, 고점대에 산 것 같아서. 네, 하왕십리에 네. 성계백산 108동이요. 네, 하왕 심리동에 있는 성재 벽산 아파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텐주일 바로 건너편에 있는 청계 벽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네. 언제 구입하셨다고요?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제 최고 비쌀 때 27평 9,500에 구매했거든요. 뭐 거의 한 6억 주고 사셨네요. 예, 예. 아, 6억 주고 사셨는데, 자, 구입하신 이유가 어떤 거예요? 더 오를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냥 실거래예요. 실거주. 예, 실거주요. 실거주용으로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가격적인 네. 부분은 더 오를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시는 앞으로 거죠? 제 전망에 대해서 네, 네. 여러 친척들이 최고 비쌀 때 샀다고 다 뭐라 해가지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네. 청계 벽산을 조금 먼저 더 구입하셨다라고 하면 뭐 금액적으로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지였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청계 벽산이 오른 이유는 역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왕십리 뉴타운이라든지 또 더 위쪽에 있는 이 금호 지역이라든지 또 네. 북쪽으로는 전농 지역이라고 있죠. 예, 예. 청량리 지역, 그런 지역이 네. 가격을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서 새 아파트들이 막 가격 경쟁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기존 아파트들로 그 가격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 청계 벽산 같은 경우는 연식이 좀 되죠. 네. 몇 년도식이에요? 22년 차에 96년도에 지었어요. 96년도식. 그러니까 거의 네. 뭐 한 22년 차 정도 돼가기 네. 때문에 거의 막바지에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이제 구입을 예, 하실 예. 수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가격을 예. 더 올려주려면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예. 자, 그런데 주변을 보면 그런 에너지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이미 뭐 이제 뭐 금호 옥수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가 됐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조그맣게 조그만 소형 단지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느 네. 정도 뭐 90%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청량리 지역은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가격을 폭발해서 큰 가격을 받기에는 어디가 움직여야 되냐면 결국에는 강남 지역의 가격이 올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큰 가격을 움직여주면 나머지 뭐 금호라든지 혹은 전농 지역 이런 데들이 그 가격을 막 따라가려고 노력하겠죠. 네. 자, 그 가격을 따라가면 결국 벽산도 그 가격을 따라갈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상당히 있죠. 네네. 재건축도 좀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2주택자, 3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투자하기에 조금 안 좋은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예, 투자가 아니고 우리는 네. 살고 있으려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용인데 어찌됐건 네. 가격은 올려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선에서 더 많이 뭐 크게 뭐 1억이 올라가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조금 정도 오를 것 같아요. 한 2, 3천 정도는 조금 올라가지만 더 이상 네. 많이 상승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실거주용이라고 하셨는데 네. 실거주용으로 찾으실 거면 이 주변 지역의 입지를 활용한 그런 다른 아파트를 오히려 선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이 뭐 1, 2년, 3년, 4년 기다려봤자 이제는 재건축을 바라보는 나이기 때문에 더 많이 호재를 못 받겠죠. 예. 한 1, 2년 정도만 거주하시고요. 거주하시는 거니까 비과세 네. 요건은 일단 채우시고요. 예. 만약에 올해 후반기 가도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매도를 하세요. 그냥 비과세 포기하고. 예. 매도하시고 차라리 주변 지역에 있는 주상복합으로 오히려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상복합이요? 네네. 오히려 아, 연식이 더 괜찮고 주상복합이 가격을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지역은 대부분이 상업지잖아요. 그죠? 네. 상업지는 뭐 구태여 주상복합 단점이 그렇게 발휘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이 아직 주상복합이 너무 약점만 있다라고 생각해서 공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거 매도하고요. 좀 더 연식이 좋은 주상복합을 노리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좀 결론 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향후 전망 좀 살펴주시면서 여러 방안 좀 알려주셨거든요.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빠르게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저희가 지금 실거주로 여기 미아동, 여기 삼각산동이라고 네, 트리베라 1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트리베라요. 지금 네. 네네 주위에 저희가 이제 강북구랑 성북구 경계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바로 옆에 성북구 기름동 4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저희 아파트는 지금 좀 이게 매매가가 좀 낮더라고요. 많이 주위에 비해서 오르지 않고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이사를 할까 아니면은 그래도 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은 좀 네. 계속 더 있어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네. 네,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주변에 비해서는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네. 네,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 김재민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리베라 1차시죠? 네네. 네, 이거 몇 평형이세요? 평형대가? 저희 44평요. 44평형대.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동쪽으로 있는 이쪽 지역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네네. 좀 가격이 덜 기름 올랐죠. 뉴타운은. 네네. 자, 그거는 동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올렸고요. 그 네.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격 효과를 좀 먼저 본 거고 또 하나는 우리 평형대가 44평이기 때문에 네. 아직 가격 흐름이 오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네. 저는 조금 더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좀 이거를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아파트가 가격을 올리려면 제가 좀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죠. 결국은 주변에 새 아파트가 생겨야 돼요. 그죠? 네. 자, 근데 우리는 새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네. 얘가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자, 과거 사례를 보면 옥수동이나 이런 데에 처음에 옥수 파크힐스라든지 이런 데가 분양할 때는 미분양도 났었어요. 그러다가 피를 1억, 2억, 3억, 4억씩 붙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30평대가 13억이라는 가격을 가거든요. 네. 결국 나중에 완성이 돼야지 정확한 가격이 딱 매겨지겠죠. 그 시점까지는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 네. 아파트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네. 몇 년식이죠? 지금 한 6년 정도 됐 6년 정도, 2011년식인가요, 그러면? 네. 11년, 12년식 정도 되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새 아파트가 정해지면 그 다음 순위, 그러니까 여기 미아 사거리역에서 가까운 지역을 1순위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먼 지역의 아파트를 2순위라고 해요. 네. 그럼 이 지역 정도가 2순위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지역 중에서도 연식이 좀 괜찮은 것부터 먼저 가격을 받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인근에도 있고 연식도 좀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흐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세 네. 번째는 44평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지금 사람들이 흔히 입에서 얘기하는 선호하는 평형대는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국 이 미아 지역도 중심 지역에 영향을 받죠. 네. 강남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선행해서 뭐 금호 옥수라든지 안 그러면 공덕동 지역 혹은 여의도 지역 이런 지역에 영향을 받잖아요. 네. 선행됐던 지역의 44평이 올해 초반기에 좀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20평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네. 40평대가 안 올래야 안 오를 수가 없었어요. 네. 가격이 밑에까지 차와 있으니까 40평대도 움직여야 됐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지역은 조금 중심 지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 흐름도 좀 늦게 받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입주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자, 입주하는 시기가 좀 지나서 한 1년 정도는 시간을 좀 줘야지 이 가격적인 흐름이 우리 아파트로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요. 네네. 그 정도 시점에 한번 갈아타기 하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고민도 좀 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02-2638-3915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저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상담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그 카톡, 저거로 문자로 상담 드렸는데, 네. 예, 오늘 연결해 돼가지고 문의드립니다. 네. 강동구, 네. 길동 삼익파크 21평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매일동 삼익그린 2차 23평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갈아타기? 교체하고 싶은데, 네네. 두 단지의 전망과 그 예상 금액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을 매도 후에, 그리고 명일동에 있는 삼익그린 아파트. 강동구 길동에 그 21평 삼익파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곳은 그럼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매도할 것인지 이 고민도 좀 있으신 거죠? 예, 23평을, 매일동 23평을 네.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그 두 단지 전망하고 네. 그 예상 금액하고 좀 알고. 그래요, 좋습니다.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길동 삼익파크 가지고 계신 거죠? 네네. 삼익파크에서 이제 위쪽에 북쪽에는 삼익그린으로 가시려는 거예요? 예, 23평. 예. 23평으로? 예. 자, 갈아타시려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 제가 지금 23평 전세를 명일동 살고 있거든요. 명일동에 전세 사신다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저쪽 거 팔고 살고 있는 동네로 오고 싶어갖고 전화를. 살고 싶은 동네로 이제 여기 전세 거주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갈아타기 하시려는 거죠? 예. 자, 일단 제가 두 아파트를 이제 요거 보유하고 있는 일로 가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일단 삼익그린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크죠? 예, 2400. 2400세대가 되고, 우리 파크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정도 돼요. 예. 당연히 1000세대보다는 2400세대가 낫겠죠? 예. 자, 그러면 그린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죠? 예. 비슷한데 향후에 삼익그린과 이게 솔베뉴가 합쳐지고 그리고 나머지 단지들이 합쳐지면 역시 좀 더 큰 소리를 내는 지역은 삼익그린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렇죠? 그리고 혹시 대지집은 혹시 아세요? 그런 걸 모르는데. 대지집은 잘 모르시죠? 자, 네, 이제 대지집은요? 우리 삼익그린이든 파크든 연식이 꽤 됐죠? 예.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예.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23평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1평 거의 볼 때는 대지 지분이 같아요. 예. 자, 그럼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아까 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단지의 힘 그리고 아무래도 이 명일동 고동역 이 인근에 있는 학군이 훨씬 더 좋죠. 예. 학군적인 요소도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삼익그린 2차로 이사해야겠죠. 예. 이사를- 아니, 지금 파크가 네. 재건축 추진이 거기가 더 빠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을 드릴게.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 보면 그린 2차로 가야 되는데 예. 중요한 건 재건축 호재를 받는 지역은 오히려 파크 같아요. 예. 파크를 받아서 파크가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예. 삼익그린 2차는 좀 멈춰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예. 삼익은 안전진단을 받고 지구지역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예. 삼익그린 2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강화된 요건을 받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결국 이거 파크 팔고 그린으로 가는 거는 지금 예. 당장은 가장 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예. 제가 지금 TV를 안 보고 네네. 전화만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앞으로 이 재건축에 대한 요건이 끝까지 이렇게 가진 않거든요. 예. 자, 그러면 충분히 삼익파크에서 누릴 거 누리다가요. 예. 재건축이 좀 바뀐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오히려 새 아파트로 되는 건 파크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건 안전진단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파크를 보유하셔서 아파트 받을 목적으로 가져가시다가
예. 3위 끓인 이 차가 만약에 재건축이 풀어져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동할 생각을 하세요. 아, 그럴까요? 지금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지금은 더 감사합니다. 보유하세요. 지금, 예. 네. 너무나 많은 전화와 문자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는데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좀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제가 지금 안산 프로조 1차 34평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34평이요? 네. 네네. 이거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걸 매도를 안 하고 그냥 전세를 주고 예, 신안선선이 개통되면 그 네.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예, 그게 궁금하고요. 네. 저희가 직장 때문에 지금 분당으로 다니는데 네. 분당 쪽 집은 너무 비싸니까 죽전 쪽 아파트를 지금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전세로 지금 가는 게 나은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고민이 많이 있으시네요. 네네. 네,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부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산 쪽에 프로주 아니, 아파트, 안산. 안산 쪽에 지금 프로주 아파트 34평 지금 보유 중이신데 지금 네네. 이제 매도 타이밍이 좀 궁금해하시면서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전세를 주는 게 나을지 좀 이 고민 먼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이거 먼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일단 안산에 푸르지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단지세요? 1차요. 1차. 네네. 그러면 저쪽 밑에 고잔동. 병원 있는데 바로 앞인가요? 고잔 푸르지오 1차. 법원. 예예예. 네네. 그 여기- 어부수공원 있는데요. 네네. 푸르지오 1차고 아까 34평형이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네, 일단은 뭐 이 지역 같은 경우 고잔역과 중앙역 사이에 있는 가장 중심되는 이제 아파트 단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상승하진 않았죠. 예, 그리고 지금 신규 물량이 많아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오히려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제 지도를 네. 좀 크게 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제 안산시청이 있지만 아까도 나왔지만 은계라든지 주변의 목감이라든지 남부 쪽으로 가면 뭐 여러 가지 신규 단지들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쪽 지역도 역시 인천 지역에도 공급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이 안산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반월 특수 지역이라든지 위쪽에 있는 인더스파크라든지 이런 공단 지역의 공단 지역에 있는 근무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로는 또 다른 거로는 군포라든지 안양 있는 지역의 가격 흐름을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역시 그렇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많이 공급이 됨으로써 아파트 가격 자체가 조금 같은 가격대에 더 연식 좋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로 이사 가겠죠. 네네. 자, 그런 부분들이 역시 안산 자체로는 좀 가격 상승의 요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근데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신안산선이 개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자, 근데 이제 중앙역에서 아마 신안산선이 출발이 될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 이제 여의도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언제 되냐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네. 타당성 검토를 이제 끝나서 아마 만들어져도 2024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에서 거의 한 6년 정도가 비어버리죠. 네네. 그럼 그 사이에 다른 호재들이 있어야지 가격을 올리는데 그런 호재들이 많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다른 지역에 입주 물량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입주가 계속 그러면 들어와요. 구태여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너무 많이 떨어졌네. 네, 이거를 보유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보유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네네. 아까 이제 저쪽 지역 얘기하셨죠. 분당 지역. 네네. 자, 그러면 좋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안산에서 신안산선이 있고 네네. 여기 분당 지역은 이제 향후에 어떤 선이 GTX가 생기죠. 네네.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뭐 GTX가 빠르. GTX가 아마 A 노선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삼성역으로 네네. 지나가는 게 조금 더 입주도 빠를 것 같고 아무래도 그 파급력이 신안산선이 세겠어요? GTX가 세겠어요? GTX가 더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요. 죽전 쪽으로 오시는 게 오히려 낫죠. 왜냐면 이제 죽전 쪽으로 좀 제가 가보면 네네. 아무래도 죽전 지역은 전반적으로 분당 지역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죠.
네네. 그렇죠? 분당 지역이 지금 근데 흐름이 어때요? 계속 오르더라고요. 계속 오르는데 잠깐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리모델링이 잠깐 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실행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진행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더 가격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북쪽에 이제 성남이 있죠. 그리고 네네. 위례가 있죠. 그리고 네, 판교가 위례. 있죠, 중간에. 네네. 이 지역이 싼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고가인 지역이 오히려 우리 보셨던 그 지역보다 훨씬 더 고가인 지역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흐름을 받는 지역이 더 그러니까 우리 집 바로 건너편에 혹은 건너편에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집과 우리 집 건너편이 비슷한 가격대가 있어. 어디가 더 많이 오르겠어요? 비싼 아파트 있는 데가 더 많이 오르겠죠? 네. 결국 GTX라든지 신분당선, 분당선이 있는 데가 가격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소재가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네네. 이쪽 저기 죽전 쪽으로 이주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네네. 하나 그 지역을 볼 때 향후에 네네. 뭐 GTX 정찰, 뭐 구성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도 같이 겸해서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역은 너무 떨어져 있지 않나요? 구성역이 지금은 떨어져 있는데 GTX 중간역 중에는 거의 상승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보시잖아요. 네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서 우리가 가격 시세 체크해보는 거와 달리 물건이 많이 있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GTX 라인이라든지 신분당선 라인 위주로 좀 가격 대비 그래도 실거주 하셔야 되니까 실거주요. 너무 비싼 거 말고요. 네네. 조금 연식 대비 괜찮은 가격대로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님 제가 하나 본 게 동성 2차는 어때요? 동성 2차요? 죽전? 네네. 죽전역. 무슨 동이에요? 죽전동이요. 죽전동 예예. 동성 2차. 몇 평형 보셨어요? 32평이요. 32평. 네네. 이게 몇 년식이죠? 99년인가요? 99년식. 네네. 얼마예요? 연식이 그게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억 정도. 자, 그러면 네네. 제가 이제 연식이 좀 괜찮은 거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99년식이면 이제 기로에 섰어요. 리모델링 하든지 재건축을 가야 되는데 네네. 그 호재는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실거주하면서 조금 더 누릴 거는 자꾸 우리가 재건축 잘 됐다고 해서 재건축만 너무 따라가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한 2000년식 이상 되는 거를 찾아보세요. 아, 그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금액대는 4억에서 5억대 가는 네네. 금액으로. 아,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매도 후에 죽전 쪽으로 갈아타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2000년 이후 쪽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격 대비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지난 2월 초에요. 네. 금호역에 두산 아파트를 샀는데,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향후 전망 궁금하시고요. 어머니 네. 몇 평대 사셨을까요? 29평이요. 29평이요. 네. 자, 향후 전망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두산이에요. 네.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금호역에 바로 인근에 있는 금호 두산 실거주로 사신 건가요? 아니, 현재 월세를 놨어요. 월세 놓고 계세요? 네. 월세를 놓고 있는데 2월 달에 구입했으면 지금 네. 조금 상승은 했죠? 네네. 네,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궁금하신 건 월세는 결국 수익형 목적이신 거 아니세요? 근데 그거를, 네. 월세 계약이 끝나면, 네. 전세를 놓고 네. 그 돈으로 좀 괜찮은데 또 투자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자, 일단은요. 그럼 금호 두산이 일단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자, 일단은 금호 두산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 얘기를 자주 드리네요. 건너편에 있는 새 아파트들 때문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된 그런 아파트예요. 네. 추가적으로 연식이 그렇게 좋은 편에 속하진 않고
나쁜 축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에 이제 가격 흐름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가격을 더 올리려면 아까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주변에 어떤 다른 소재들이 더 필요하겠죠. 네. 더 중요한 건 결국 강남 지역 가격이라든지 중심 지역 가격이 조금 더 올라줘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주변 지역은 마무리가 됐어요. 네. 이제 뭘 할 차례예요? 내가 바뀌어야겠죠, 내가. 금호두산이 바뀌어야겠죠. 네네. 금호두산이 바뀌려면 연식은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리모델링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죠. 글쎄, 제가 거기 안 살기 때문에 네. 뭐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네, 나온 지가 꽤 됐어요. 10년 전에 나왔어요. 10년 전에 리모델링 한참 막 진행하려고 했는데 결국 네. 대세 하락기와 여러 가지 부동산 불황기에 의해서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왜 다시 또 얘기가 나오냐면 건너편에 극동그린이라든지 이런 데서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주변에서 진행하니까 우리 초역세권인 금호두산도 리모델링을 이제 해보려고 해요.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사업 자체는 제가 어떻게 진행된다 만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못 드리는데 간략적으로 좀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냐면 현재 지금 가격이 그럼 우리 아파트가 얼마예요? 제가 구입한 가격이요? 네. 6억 300에 구입했어요. 6억 300. 지금은 한 7억 정도 하죠? 근데 그게 좀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아, 뒤에 계시구나. 맨 뒷동이시구나. 위에, 맨 꼭대기에. 꼭대기에. 자, 그러면 일단은 평균적인 가격 7억이라고 할게요. 자, 네. 7억에 이제 구입을 했는데 리모델링이 되면 과연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받을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플러스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플러스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가격에 주변 시세가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주변 시세에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85%에서 95%만 가격을 받아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똑같이 30평으로 됐을 때 30평형대로 됐을 때 주변을 보면 파크가 옥수파크가 얼마 정도 13억 정도 하죠. 네네. 13억 정도 한다라고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추가 분담금이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건 부산 자체가 용적률을 250% 거의 다 썼죠. 예. 거의 다 쓴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활용도, 그러니까 일반 분양해야 될 물량이 적어요. 네. 그럼 리모델링에서도 공사비를 결국 우리가 다 내야겠죠. 그러면 그렇죠. 추가 분담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일례를 들면 극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210%대에 300%까지 310%까지 받아요. 저 용적률을. 그런 네. 지역이 지금 30평대가 상승해서 10억대거든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이 더 추가 분담금이 더 낮춰질 가능성은 적잖아요. 네. 아마 3억, 3억 이상이 들 수도 있어요. 추가 부담금이요? 네, 돈이 많이 든다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리모델링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뭐 이제 1년 정도만 채우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변 아파트들 가격을 정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시간이 한 1년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 달에 구매하셨으니까 내년 2월에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실거주 안 하면 세금이 실거주 안 하면 이제 1년 지나야 일반 세율을 받거든요. 네. 1년 내에 팔면 50% 받고요. 그러니까 1년만 보유하셨다가 매도하세요. 네, 네. 네, 이렇게 얘기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